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에 임용을 합격한 현직 교사입니다. 지금은 임신을 하게 돼서 출산휴가에 들어갔어요. 집에서 몸조리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감을 잃지 않고 뭔가 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다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요즘 임용 면접 시즌이라서 면접 팁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팁은 고급 어휘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임용에서 답변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엔 특히나 좀 답이 정해져 있는 임용 면접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임용생들, 선생님들의 답변이 더 비슷하겠죠. 그래서 면접관님들의 시선을 확 한번 끌어줄 수 있는 나만의 좀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전통적으로는 면접에서 튀지 않아야 한다, 무난하게 가야 된다라는 게 정설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썼던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사자성어랑 속담을 좀 많이 활용하는 거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교사는 말로 사람을 가르치고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 직군이에요. 그런 면에서 면접 상황에서 내가 다양한 어휘 또는 고급 어휘,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을 사용을 한다면 면접관님들이 아마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확 저의 시선 한 번 더 끌 수 있고 뭔가 더 저의 신뢰감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좀 많이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나만 아는 걸 쓰시면 안 돼요. 제가 답변했던 것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은 장애인 학생과 통합학급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통합학급을 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연목구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스터디원들이 그 단어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꼭 설명을 덧붙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으로 갈게요. 두 번째는요, 선택형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선택형 문항에서는 정확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에서 A랑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얘기하라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둘 중에 맞는 답을 골라라라고 하는 상황이 거의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적인 상황에서 A가 완벽히 맞고 B가 완벽히 틀리는 상황은 거의 없죠. 둘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시간만 뺏기게 되고 답변을 하다가도 이상한 답변을 하게 돼요. A의 장점과 B의 장점을 이렇게 합쳐놓은 절충안적인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면접에서는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도 알고 계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지 못한 방안에 대한 아쉬운 점들은 자신의 교육관과 철학에 비추어서 보완을 하면서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에게 좀 더 학업적인 부분을 강조할 거냐 아니면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거냐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쳤을 때 저는 책임 있는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저의 교육관은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성인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나는 교사가 된다면 책임감 있는 학생, 책임감 있는 어른을 길러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겠죠. 좀 허접한 답변이었지만 그래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확고하게 밝히면서 어떻게 지금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밝히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교육의 트렌드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사실 이제 교육의 트렌드 체크해라 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 해의 시책들을 암기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요. 물론 저도 면접 공부를 할 때 시책을 보기는 봤어요. 근데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엄청 많고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 전공 공부를 엄청 오랫동안 한 상황에서 또 시책을 외우라 그러면 사람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외우지 않고
스터디원드라고 한번 정독하면서 아, 이런 건 좀 내가 모르겠다. 면접에 나오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 정도만 체크해서 아,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파악을 했어요. 어차피 면접에서는 그 시책이 뭔지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이거를 수업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했던 거는 요즘의 교육의 트렌드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거. 저 때에는 교육의 트렌드가 어떤 거였었냐면 저 보기 전 해에는 교복 입은 시민이 트렌드였었어요. 그래서 자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성취평가제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온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쪽의 시책들을 좀 보고 이해하고 외우기보다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스터디원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해에 합격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면접 준비를 도와주러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후배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교육의 트렌드라고 좀 안내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문화 교육이었거든요. 제가 첫 발령 받은 학교가 다문화 학생 비율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 이런 관련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해줬던 건데 그 해에 다문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뿌듯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런 트렌드들을 선생님들께서 잘 캐치를 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시겠죠? 요즘의 교육의 트렌드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면접으로 좀 나오긴 힘들 것 같긴 한데 가장 핫했던 주제는 고교 학점제에 관련된 그 정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 고교 학점제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아이들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올해 그게 갑자기 중학교 2학년부터로 당겨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실 때에도 고교 학점제가 뭔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왜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지, 저희는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걸 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떻게 그거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라고 하면은 평가에 대한 것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평가는 사실 면접에서 큰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그걸 따로 꼽은 이유는 올해 이제 수능 문제 오류 때문에 행정소송에 지금 가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실 그게 수능만의 문제는 아니고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트렌드는 작년에 제가 교육청하고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융합적인 수업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 융합적인 수업은 교과와 교과 간의 융합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자꾸 지역사회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죠? 지역사회의 어떠한 그 재료들을 어떻게 학교 현장으로 끌어와서 내실 있는 공교육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기관들을 이용해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책자를 만드는 작업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거기에 대한 이슈가 점점 더 커져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지역사회의 지역물을 이용해서 내가 수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슈죠.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처음 하는 거였기 때문에 면접 문제로 그걸 끌고 나오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 2년째이기도 하고 학교 현장에서 원격 수업 안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는 선생님들께 한번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선생님들 원격 수업 하실 거예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업을 하실 거예요? 집중 안 하는 아이들 어떻게 집중하게 하실 거예요? 원격 수업에서 평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원격 수업 상황에서 평가는 이제 교사가 보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 원격 수업으로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직 올해하고 작년에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들은 충분한 노하우나 자기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 답변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변 선생님들께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수업 상황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도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스터디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있었던 문제 상황들만 제가 몇 개 꼽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실시간 쌍방향을 위해서 학생에게 디지털 기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근데 학부모님께서 나는 교육 문제상 절대 디지털 기기를 사주지 않을 거다 라고 하신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학부모님을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아이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상황을 놓고서 한번 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에 이제 하나의 키워드는 만약에 학부모님을 설득하라 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를 빌려준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면 조금 애매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문제 상황은 부모님이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원격 수업을 할 때마다 계속 학생이 수업 시간에 늦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할 건지, 학생 지도는 어떻게 할 건지, 반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세 번째는 쌍방향 수업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방해를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보일 때 동료 교사하고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 학생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 반 아이들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등을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는 예전에는 단순히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동료 교사와의 관계도 굉장히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본 상황인데 다른 선생님이 원격 수업 시간에 동영상만 틀어주고 수업을 안 해요 라고 담임반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고 동료 교사한테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학교에서 정말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를 할 때에 아마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들을 선생님들께서는 다 머릿속에 잡고 계실 거예요. 뭐가 있냐, 뭐 인성교육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학부모의 상담,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상황, 뭐 이러한 것들이 면접 책에 보면 맨 앞에 그 목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저는 교육 주체들에 대한 카테고리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교육 주체라고 하는 거는 반 학생, 개인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에 대한 이 네 가지 교육 주체에 대해서 각각의 답변들을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뭔가의 수업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교육청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들도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면접을 준비하다가 보면은 간혹 가다가 적응이나 동아리 시간 같은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급의 적응 또는 조종리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동아리 때 어떻게 내가 수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원격 수업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면접 준비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 책을 사서 보는 거랑 책을 또 많이 읽으세요. 이제 1년 동안 지친 나를 위해서 힐링도 할 겸 교사에 관련된 책들은 시중에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서 다양한 교육적인 정보를 얻으시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게 자신의 교사관과 교육 철학, 교육관을 확고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 그런 게 없으면 면접에서 정말 갈 길을 잃은 답변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 또는 학급을 지도할 때 어떠한 가치를 최우선해서 가르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 교과를 가르칠 때 어떠한 그런 기본적인 그 방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해서 가르칠 것인가를 정해놓고 나서 면접 문제를 본다면 조금 더 문제가 쉽게 보이고 디테일한 답변을 할 수가 있고 더 이렇게 하나의 주장을 하는 답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나는 어떠한 걸 교육 목표로 삼을지를 좀 확실하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은 면접에서 정말 좋은 대답을 하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길어진 것 같아요. 며칠 남지 않았겠지만 면접 파이팅 하시고 모두 좋은 결과